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안녕하세요. 탐나는 책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일까? 열심히 살아가는데도 마음 한편이 허전하고 무언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이 밀려올 때 말이죠. 바로 그런 순간 우리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책,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 책은 2020년 출간 후 수많은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올해의 책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새로운 이야기를 담은 개정 증보판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추가된 희망과 바람이라는 키워드를 통해 내가 바라는 나를 찾아가는 여정을 더욱 깊이 탐색합니다. 지난 12년간 책 읽어주는 남자로 활동해온 저자는 인문, 고전, 철학, 시, 소설 등에서 150여 편의 인생 문장을 엄선하여 우리의 혼란스러운 마음을 비춰줍니다. 오랜 친구처럼 다정하게, 때로는 인생 선배처럼 따뜻한 조언을 건넵니다. 한 독자는 이렇게 말했더군요. 이 한 권으로 방대한 여러 책을 읽은 느낌이다. 그만큼 이 책은 깊이와 넓이를 동시에 품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을 읽다 보면 어느 한 문장에서 발걸음을 멈추고 깊이 생각에 빠져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문장에 마음이 머무를까요? 그리고 그 문장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요? 영상을 보며 떠오른 문장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럼 탐나는 책과의 데이트 떠나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넌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사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언젠가부터 고민하지 않고 살고 있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책상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가 문득 책장에 꽂힌 책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목은 김동영 작가의 나만 위로할 것. 천천히 책장을 넘겨보다가 괜히 마음이 뭉클해지는 문장을 만났습니다. 나는 내게 조용히 좋아서 하는 일을 하며 살고 있느냐고 물어보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은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일이었지 정말 내가 좋아했던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기에는 너무 늦은 나이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지내고 싶다. 이 문장이 제 고민에 해답을 주지는 않았지만 제 마음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원하는 건 상황에 따라 계속 바뀝니다. 분명 내가 좋아해서 시작했는데 실증이 나기도 하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내가 원해서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원한 일인 경우도 있었죠.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네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전부 따라야 행복할까요? 오히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만 좇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이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이 글을 읽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삶이라는 여행을 하고 있죠. 그 여정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가 좋아하는 일로 일정을 채워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내키지 않은 일을 하면 행복할 리 없죠. 무조건 이건 해야 돼 라는 건 없어요. 다른 사람이 아닌 지금 내 마음의 목소리에 차분히 귀 기울이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조금씩 들리기 시작할 겁니다. 어쩌면 그 작업은 평생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정말 원하는 건 빨리 못 찾을 수도 있고 그것이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행의 즐거움은 계획된 일정을 지킬 때만 생기는 게 아닙니다. 때론 일정이 틀어지고 온갖 우여곡절을 겪는 도중에 생기기도 하지요. 행복 역시 이와 같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여정 곳곳에 예기치 않은 순간 속에 깃들어 있죠. 진심으로 열중하고 환하게 웃을 수 있는 일들로 그 여정을 채워간다면 우리 인생은 어느새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당신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나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요. 이 대답을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실 분도 있을 겁니다. 이미 모두들 나로 살고 있잖아. 하고 말이죠. 그런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은 정말로 나답게 살고 있나요? 나답게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날 같은 초연결 사회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루 종일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삶을 엿보고 내 모습과 비교하게 되는 환경에서는 자존감을 지키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행복하고 아름답게만 보이는 사람들의 삶에도 분명 명암이 있고 장단점이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나다움을 잃어가는 분들에게 아잔 브라흐마 스님은 술 취한 코끼리 길들이기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건넵니다. 한 스님이 절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마치고 보니 한쪽 벽면에 벽돌 2장이 눈에 거슬리게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벽을 싹 허물고 다시 쌓아야 하나 날마다 걱정하고 있었죠. 벽을 지날 때마다 신경이 쓰이고 누군가 그 벽 앞에 서 있으면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방문객이 저를 둘러보다 그 벽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스님에게 정말 아름다운 벽이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스님은 의아한 생각이 들어 그 벽엔 벽돌 2장이 잘못 튀어나와 있다고 말했지요. 그러자 방문객은 스님을 보고 방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눈에는 잘못 얹힌 벽돌 2장도 보이지만 그보다는 훌륭하게 잘 쌓여있는 98장의 벽돌이 훨씬 더 잘 보입니다. 누구에게나 벽돌 2장 정도의 부족함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인생은 결코 완벽할 수 없으니까요. 저 역시 자신감이 없고 타인의 시선이 걱정되던 순간이 많았습니다. 처음 오디오 클립을 진행할 때도 그랬지요. 깔끔하지 않은 목소리, 사투리 섞인 말투가 어색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죠. 이를 고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도 역시나 꽤나 많은 악플이 달리더군요. 상처를 받았지만 저는 이 문장을 곱씹으며 용기를 가졌습니다. 사랑을 주지 못하는 사람은 사랑을 받을 수도 없듯이 스스로를 불신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라. 우리 자신은 충분히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다. 적어도 나에게 나라는 존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냉정한 눈빛을 마음에 새기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스치듯 지나간 작은 미소일지라도 긍정적인 것을 기억하라. 다른 사람의 비판적인 시선과 거부가 정말 자신을 향한 것이었는지 직접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 그것을 자신의 탓이라 지레 짐작하고 무조건 수긍하지 말기를 바란다. 독일 심리학자 베르벨 바르데츠키의 너는 나에게 상처를 줄 수 없다의 한 구절입니다. 저자는 나 자신에게 무한한 관용을 베풀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굉장히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의 김수현 작가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세상에 나라는 사람은 유일합니다. 어느 누구도 살지 못한 유일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인생은 특별하며 가치 있고 매력적입니다. 충분히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습니다. 당당하고 자유롭게 나아다운 삶을 살아도 됩니다. 지금도 묵묵히 자라나는 당신에게 르네상스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작가인 미셸 드 몽테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오늘날 흔히 사용하는 에세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인물입니다. 이 단어는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시도하다, 실험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몽테뉴는 수상록을 통해 에세이라는 장르를 탄생시켰습니다. 일상의 경험 속에서 철학적인 질문을 던지며 삶과 죽음, 그리고 나의 듦에 대한 깊은 성찰을 이 책에 담았죠. 특히 나는 무엇을 아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탐구하고 인간 본성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여기서 삶과 죽음을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순환의 과정으로 받아들이는 가치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지는 인생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 속에 그의 빛나는 문장들은 저에게 명쾌한 가르침을 주기도 했습니다. 언제 생을 마감하든
그게 당신 몫의 전부다. 얼마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살았는지가 중요하다. 오래 살았지만 조금 산 것일 수도 있다. 그러니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에 전념하라. 충분히 살았는지의 여부는 실제로 몇 해를 살았는가 보다 그대의 의지에 달려 있다. 끊임없이 지향하고도 이르지 못할 만한 곳이 있는가? 끝이 없는 길은 없다.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며 삶의 방향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몽테뉴는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삶의 순간들을 어떻게 채워나가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결코 피할 수 없는 어른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선택지를 우리에게 준 것이지요. 어른이 되어서 저는 많은 것이 변할 줄 알았습니다. 블록을 훌쩍 지나 한 아이의 아버지로 가장으로 살아가면서 삶을 통찰하는 힘과 아픔을 견디는 힘이 강해질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더군요. 때때로 갓난아이처럼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청소년기처럼 배회하는 시간도 생겼습니다. 종종 삶의 속도에 압도당하기도 하고 나이와 죽음을 외면하고 싶기도 하지만 몽테뉴의 말처럼 삶과 죽음을 분리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여정으로 받아들여 살아있는 동안 삶에 전념하고 어른이라는 과정에도 익숙해져 보는 게 어떤가 싶은 거죠. 그는 말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며 이러한 불완전함이야말로 우리의 진정한 모습이다. 누군가의 선망의 대상이 되려고 인정을 받으려고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애쓰다 지쳐가는 우리에게 몽테뉴가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사랑하고 그 속에서 배우며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이죠. 멈춰야 비로소 보이는 것들. 나는 인간의 모든 불행은 단 한 가지 사실. 그가 방 안에 조용히 머물러 있을 줄 모른다는 사실에서 유래한다고 종종 말하곤 했다.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는 말로 유명한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인 파스칼 블레이즈가 쓴 팡세 제8편 위락에 나오는 글입니다. 가끔씩 책장에서 뽑아 선별적으로 읽어보는 글들 중에 마음을 울리는 글이 있습니다. 위 글도 그중 하나지요. 많은 사람이 외로움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척이나 어렵고 쓸쓸해하고 고요 속에서 자신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파스칼은 이를 예견이라도 한 것일까요? 그는 인간이 진정으로 자신과 대면하기 위해서는 고요를 견디는 힘을 길러야 한다고 말했는데 지금의 사회는 그 고요조차 사치처럼 여겨지곤 하니까요. 여기서 저는 한 구절을 더 보태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의 불안함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네요. 바바라 제이 지트워의 소설 제이앤 벨이 여성 수영 클럽이 한 대목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 일이 어디로 향하는지 놔둬보세요. 무엇보다 시간을 갖고 지켜보세요. 짧은 시간에 승부를 보려고 하지 말아요. 시간을 믿고 자신을 믿으며 가만히 멈춰 흐르는 삶을 지켜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은 불안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진정한 리듬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다른 기회가 되어줄 테니까요.
조급함 속에서는 보이지 않던 작은 것들, 내면의 소리나 미묘한 감정,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삶의 방향이 이 멈춤 속에서 비로소 드러날 테니까요. 그러니 잠시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음을 허락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은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고 무너진 삶을 일으켜 세워주며 진정한 나를 다시 찾아주는 시간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모든 것이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오도록 시간을 주고 스스로를 믿는 것, 그 시간이 지금의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끝으로 이정하 시인의 시 길을 가다가를 소개합니다. 이 시를 읽고 잠시 쉬어가는 것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때로 삶이 힘겹고 지칠 때 잠시 멈춰서서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걸어온 길을 한번 둘러보라. 편히 쉬고만 있었다면 과연 이만큼 올 수 있었겠는지. 힘겹고 지친 삶은 그 힘겹고 지친 것 때문에 더 풍요로울 수 있다. 가파른 길에서 한숨 쉬는 사람들이여. 눈앞이 언덕만 보지 말고 그 뒤에 펼쳐질 평원을 생각해보라. 외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아닌지.